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마치 내리막길을 내려가듯 모두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는 0.2%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도 0.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본다면 지난주에도 3150포인트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시장이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설날과 추석, 비교적 공휴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시점 전에는 통상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휴장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또 지수의 흐름도 썩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오전과 달리 오후가 될수록 지수가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약 0.4%의 하락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0.4%의 근소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더라도 모두 동일하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제 미국의 필 반도체 지수가 큰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했었지만 마무리는 좋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하고 기아차 어제 애플바 이슈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현대차는 1%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 기아차는 1.6%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한때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었는데 지수의 하락과 함께 다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기아차 빨간불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애플바 이슈로 인한 많은 매물들 대부분 소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외국인도 장중한테 순매수를 보여주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는데 공헌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량을 보시면 직전과 비교해보세요. 설 직전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죠. 자, 이어서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이 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다시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다르게 기관이 3거래일째 지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늘었네요. 이어서 오늘 현대차는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도 역시나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크게 매도세를 보여주었던 연기금 오늘 소폭이나마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어지는지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TV,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아프리카TV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의외의 종목인 것 같아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 LG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어제 낙폭이 심했던 기아차하고 현대차 오늘은 나란히 매수 상위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PB파마, LG화학, 기아차, CJ제일제당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PB파마는 또 포함되어 있네요. 지금 신규 상장 3일째인데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애플 측에서 기아차와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고, 이 때문에 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중소형 부품주까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정리되는 시점을 활용해서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공시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완전히 애플과 협업이 중단되었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읽어볼게요.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고, 좀 더 앞선 문장을 살펴보면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런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차하고 애플 간의 협력 이슈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다시 어느 시점이 된다면 또 하나의 이슈로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현대차와 폭스바겐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애플과 이슈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접기보다는 조금은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런 알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전략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현대기아차 그리고 모비스, 위아 모두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되는 한 해이고, 또 실적과 업황이 받쳐주는 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욱더 집중해서 종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재료 소멸로 여겼던 이 알파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지를 남겨둔 만큼 나중에 혹시나 좋은 재료로서 또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유럽은 단가를 맞추기가 힘들고, 또 일본 업체들은 전기차 기술력이 부족하고, 중국은 무역 갈등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앞서는 기업은 현대기아차가 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지가 있는 만큼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12월 16일 날 발행된 기사인데 처음으로 발행된 기사예요. 삼성전기 측에서 내년에 애플 신형 아이폰에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 공급을 확정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기사가 발표되고 나서 삼성 측에서 사실 무근임을 강조하면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증권사 측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애플의 고유한 패턴인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보도 자료가 발표되고 또 이슈가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 삼성전기 측에서는 애플 납품권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카메라 방식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폴디드 줌 카메라 방식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허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 코어 포토닉스라는 이스라엘 IT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방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2019년 1월 삼성전자에서 이 기업을 인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에 있는 자화전자 기업과 함께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애플발 매출의 60%가 넘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폴디드 줌 카메라, 이 카메라 모듈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에서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업계에서는 삼성전기의 새로운 카메라 모듈이 아이폰에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바라볼 때 애플과 현대차 측에서 협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시를 발표를 했지만 여지를 남겨둔 만큼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폴디드 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2NE1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카메라는 성능이 좋아질수록 카메라가 스마트폰에서 일정 부분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카메라 모듈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형 카메라 모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SK이노베이션의 흐름이 이틀 동안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 판결도 그렇게 나왔던 만큼 이 결정이 번복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 그렇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원칙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십조 원의 물량을 수주했는데 이 수주 물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느냐, 그리고 배상금이 얼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소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손해배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의견이 무엇이냐면,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판결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5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하고 또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식에서는 100%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봤을 때 정말 만에 하나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사업이 어려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손실,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면 SK이노베이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종목 말고 매수할 종목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0만원대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결과를 확인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매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판결 뒤에 합의를 하고 SK이노베이션이 정상적으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100% 자신있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오전과 달리 오후에 흘러내리면서 조금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무려 1%의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만 더 상승하면 14,000포인트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신고가를 경신했죠. 0.7%의 상승과 함께 거의 4,0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케이도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오늘 0.4%의 상승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설날 이후로 도모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